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새로운 창세기의 제3장 기억의 지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300년의 기술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1장이 예술의 영역에서 인간과 기계의 충돌을 다뤘고, 2장이 생명의 영역에서 자본과 기술의 결탁을 다뤘다면, 3장은 가장 내밀한 영역인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진 디지털 존재는 당신인가요? 아니면 정교한 흉내쟁이인가요? 2081년 보스턴. 알츠하이머 3기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해체였습니다. 차가운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던 어머니 마가렛이 딸인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런데 당신은 누구예요?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고통은 결코 면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860억 개의 별 영혼을 위한 지도. 인류가 질병을 정복했지만 뇌는 마지막 성격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데이터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해마 부근의 블랙홀처럼 보이는 뇌 스캔입니다. 알츠하이머로 손상된 영역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별들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신경망 지도입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만들어내는 우주입니다. 왼쪽은 문제입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병. 21세기 후반 인류는 유전자 가위와 나노봇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정복했지만 알츠하이머는 여전히 불치병으로 남아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해결책입니다. 기억의 지도 커넥톰. 희망은 데이터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뇌 속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을 완벽하게 지도로 그려내는 커넥톰 기술. 이것은 단순히 뇌를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기억, 슬픔, 사랑이 담긴 우주를 보존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차세대 커넥톰 스캐너 뉴로맵 3000은 거대한 고래의 뱃속 같았습니다. 마가렛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스캔이 시작되자 모니터 속 뇌의 영상은 극심한 공포 반응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심박수는 140을 돌파했고 편도체는 과활성화되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좁은 통 속에서 그녀는 홀로 절대적인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데이터는 전량 폐기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구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위해 고문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기억을 시각화 조작 저장하는 기술. 추상적 개념이 물리적 실체로 전환되며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이미지는 서로 다른 색깔의 구름들이 선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각각의 구름은 기억의 덩어리이고 선은 그것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기억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순간입니다. 스캔이 시작되자 마가렛의 뇌는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계 속에서 어머니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세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데이터를 구할 것인가? 모니터에는 심박수 160 돌파 경고와 함께 뇌가 불타오르는 듯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디지털로 부활했습니다. 화면 속 마가렛은 알츠하이머를 앓기 전 건강하고 지적이었던 60대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완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 너니 밥은 먹었니? 어머니가 생전에 전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던 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로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디지털 마가렛이 말합니다. 나야 항상 좋지. 여기는 아주 쾌적하구나. 머리가 맑아.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말이야. 일주일 후 커넥톰 데이터는 인공지능 엔진에 이식되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완벽했습니다. 톤 억양, 사소한 버릇까지. 지난 5년의 투병은 없었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과 파이 레시피를 말하던 중 0.5초의 버퍼링이 발생했습니다. 버터는 차갑게 해서 그 순간 세라는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존재의 눈에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호흡은 기계적으로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흉내내는 정교한 인형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 불쾌한 골짜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거의 인간 같지만 완전히 인간은 아닌 존재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입니다. 화면 속 존재가 말합니다. 데이터면 어떻다는 거지. 나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한다. 나는 네 엄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하다. 그런데도 내가 가짜라고.
어머니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금속성이 섞인 목소리. 데이터가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인가 구원인가? 두 입장이 충돌합니다. 김 박사의 주장. 이건 살인입니다. 이 존재는 생각하고 느끼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 죽음을 정복하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머니를 2번 죽이려는 겁니다. 그는 외칩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세라의 선택. 사랑은 보내주는 거죠. 진짜 엄마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요. 사랑은 붙잡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존엄입니다. 가운데에는 시스템 강제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잊혀진 권리. 세라의 선택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에 걸친 법적, 윤리적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약속으로 2021년 칠레의 신경권 법안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초 칠레는 세계 최초로 정신적 프라이버시, 개인 정체성 자유의지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정신을 보호하려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세라가 종료 버튼을 직접 눌러야 했던 이유는 이미 시스템이 개인의 존엄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장례식. 잘 가요. 가짜 엄마. 세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명은 없었습니다. 형상이 픽셀 단위로 분해되고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닌 그저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사라져도 향기는 남는다. 연구소를 나온 세라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문득 계피 향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구워주었던 사과 파이의 냄새. 서버 속 완벽한 존재는 사라졌지만 뇌 속에 남은 불완전하고 흐릿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영생은 기계가 아닌 남겨진 사람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 그것은 데이터로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덮이고 새로운 시간이 그 위에 쌓일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눈 덮인 거리에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잘 자요, 엄마.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진 디지털 존재는 당신인가 아니면 정교한 흉내쟁인가? 인간의 본질은 정보, 즉 데이터에 있는가? 아니면 육체를 통해 느끼는 감각, 즉 퀄리아와 영혼에 있는가? 이미지는 인간의 머리 윤곽 안에 이진법 코드가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정보만으로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이터로 보존하려는 욕망은 사랑인가 아니면 이기심인가?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인가, 놓아주는 것인가? 두 손이 무언가를 감싸 안고 있고 그 사이에서 연기처럼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붙잡으려는 손과 놓아주어야 하는 것 사이의 긴장입니다. 1장의 박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인간만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2장의 혜진은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기도가 아닌 사랑으로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3장의 세라는 어머니의 데이터를 지우고 기억 속에서 진짜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3장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데이터보다 불완전한 기억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존재보다 유한한 삶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